제일 가장 궁금했던 건데 원장님의 잠들기 전이랑 아침 루틴이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세 가지를 해요, 여러분. 아침에 가장 작은 성취를 이루고 또 다른 나와의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즐거운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아침에 작은 성취가 뭐냐면 이부자리 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이라서 침대 정리하세요. 그 이부자리 정리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 그거에 대한 논문도 굉장히 많고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순간 작은 성취를 느끼고 밤새도록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해준 그 이불에 대해 감사함을 느껴.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부자리 정리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인생의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나중에 만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작년에 했던 이야기인데 나와의 만남, 나의 하영아. 그걸 매일 해요. 나의 하영아가 말하는 그 울림이 있어. 그때도 해봤잖아요. 나의 네. 서진아. 하죠. 그걸 아침에 하면 어떠냐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은 그 말을 해주는 또 다른 인물이 있어. 그 사람이 해준 그 삶이 나에게 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통해서 또 다른 나를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나의 수호천사를 만나게 되고 세 번째는 즐거운 감정을 가지는 건데 아이는이라는 단어예요. 아이는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 표정이 미소로 바뀌게 돼요. 아이는. 그 아이는 10번을 하고 딱 거울을 보면 여러분의 가장 자연스러운 미소가 딱 나오게 돼요. 그 미소를 통해서 나에게 좋은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긍정의 감정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부자리를 개고 나의 하영을 말하고 아이는을 말하고. 원장님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근데 혹시? 5시 55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요. 누군가 그러더라고. 하루에 5시를 2번 만나면 성공한대. 오후 5시 한 번, 아침 5시 한 번. 이렇게 2번을 항상 봐요. 그게 습관이 들이게 되면 5시 일어나는 게 편해져요. 몇 시에 주무세요 그러면? 잠은 한 10시, 11시 이렇게. 원장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 종일 고생하고 나만의 시간도 좀 갖고 싶어서 막 10시, 11시, 12시에 막 유튜브도 보고 막 이것저것 하다 11시, 1시 되잖아요. 네. 원장님 그런 거 별로 안 하세요? 뭐 그렇게 해도 아침에 그냥 일어나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고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일어나서 내가 말했던 리추얼 3가지를 하고 세안하고 그다음에 밤에 이렇게 내가 썼던 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밤에 책 읽고 자니까 그 글들을 한번 봐요. 그러면 야 내가 밤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어제와 다른 나의 느낌을 받게 되면 내가 그만큼 성장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 성장의 느낌이 저는 참 좋아요. 그럼 출근은 몇 시에 하세요? 출근은 10시. 그러면 6시부터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4시간 동안 2시간 2분 동안 책 1시간, 운동 1시간, 2분 명상 하는 거죠. 2시간 2분을 한 10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와 이걸요? 혹시 여행 가셔서 하시나요? 여행 가서도 하죠. 여행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여러분 여행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행 이런 거야. 여행은 행위의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늘 하던 행위를 다르게 바라보는 거. 일상의 낯섦을 느끼는 게 여행인데 내가 마시던 커피, 이 커피 한 잔이 여행 가서 마시면 다르잖아요. 왜냐면 이걸 다시 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거든. 그게 여행의 가장 중요한 본질 같아요. 여행을 가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말을 하고 또 다른 행위를 하는데 그 또 다른 행위를 하는 나의 모습을 관찰하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게 시선이 높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행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일상이 주는 낯선 느낌을 받게 돼요. 그 낯섦이 일상의 변화를 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딱 출근을 하시면 이제 딱 본업에 집중을 하시잖아요. 그럼 한 6시, 7시쯤 퇴근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 이후엔 또 어떤 삶을 또 사세요, 원장님?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4가지가 있는데 저는 책 좋아하고 골프 좋아하고 그다음에 술 좋아하고 여행 좋아해요. 이 4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하죠. 술 마시면 생각을 나누기 편하잖아요. 술을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애주가 있다 보니까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어떤 밑에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면 사람 인자가 아래로 향하면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 아래에서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understand잖아요. 아래에서 바라보는 거. 그 힘이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야, 나 술을 이렇게 또 해석하는 건 또 처음이네, 진짜. 약간 술이라는 글자를 계속만 봤어. 이게 어떤 글자일까 하니까 딱 그렇더라고. 이렇게 막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전 예전에 솔직히 말해서 꼭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커피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작년에 제가 좀 술을 먹으면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나오는 엄청난 인사이트들이나 그런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술이라는 게 참 좋은 도구인데 사람을 아래로 흘러갈 것만 힘이 있지만 너무 꼬그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술을 드시면 되죠. 아까 골프 좋아하신댔잖아요. 골프 좋아해요. 근데 골프를 저도 이제 좀 배워봤는데 골프의 매력이 참 있더라고요. 이게 나 맞아요. 자신과의 싸움이더라고요. 맞아요. 누군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싸움인데 하다 보니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골프는 몰입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골프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몰입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즐거워져. 근데 이거를 잘 하려고 하면 절대 잘할 수가 없어.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하려고 하는 건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부정적인 것, 무의미한 것, 이 둘의 반복인데 이걸 하다 보면 잘 칠 수가 없어. 그래서 몸에 기록된 대로 그냥 몰입해서 하게 되면 잘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잘해야지 하는 순간 골프는 잘 칠 수가 없어. 원장님도 혹시 가끔 안 돼서 괜히 화나실 때도 있나요? 화낼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면 5만 원씩 내기로 했어. 화내면 5만 원을 내기 때문에 절대 화를 낼 수가 없어. 뭔가 잘못
뭐 공을 쳤을 때 주변에서 화났어 이랬을 때 안 웃으면 오만 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하고 골프를 쳐요. 골프를 치면 그 사람의 인성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치다 보면 이제 자주 치는 사람들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골프를 안 쳐요. 골프를 딱 치다 보면 그 어디서 인성이 보여요? 골프란 거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치는 사람이 있어.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골프를 잘 칠 수가 없어. 생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거가 한 90%, 무의미한 망상이 한 9%, 그리고 이둘의 반복이 한 1%인데 골프를 치는데 잘 취하지 않는 순간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 맞아. 그러면 그게 부정적인 생각인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런 행위로 이끌게 돼. 행동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쳐. 그런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즐겁게 치지 하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치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런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참 이런 걸 딱 듣다 보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참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실천하고 글 쓰고 그냥 그러한 삶을 펼치면 되는데 참 그게 간단한데 제일 아무나 못하는 게 아이러니한데요. 그게 왜냐면 인생은 어렵다라는 관념 때문이에요. 인생은 어렵다는 생각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인생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 단순한 것을 생각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몸이 고체일까요, 여러분? 고체죠. 이런 커피 있잖아요, 여러분. 분말 커피 한 3스푼하고 물을 7스푼을 넣었어. 그럼 그거는 고체일까, 액체일까? 액체잖아. 물이 70%고 가루가 30%니까. 우리 몸도 사실은 물이 70%거든.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을 액체로 하지 않고 고체로 하잖아. 근데 사실 몸은 고체가 아니고 액체예요, 여러분. 액체가 더 많아. 근데 고체라는 착각에 빠져있어.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몸은 액체도 아니야. 기체야. 우리 몸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 세포라는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는 비어 있거든. 우리 몸은 사실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야. 근데 그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몸이 기체면 세상도 기체인 거야. 이 딱딱한 테이블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비어 있거든. 그러다 세상은 그냥 홀로그램이야.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와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는 순간 현실을 어떻게 느끼냐. 낮에 꾸는 꿈이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 밤에 꿈 꾸잖아요. 밤에 꿈을 나 진지하게 꿔야지 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없잖아. 밤에 꿈은 가볍게 꾸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어차피 낮에 꾸는 꿈이 현실이라면 가볍게 꿈꾸고 즐겁게 살면 돼요, 여러분. 그 즐겁게 살 때 열심히 살 때보다 더 빠른 효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보다 즐겁게 사는 것. 근데 우리는 열심히 아니면 게으르게 두 개만 알고 있어.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에 너무 중독되었기 때문이야. 맞아.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항상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선택지가. 열심히 사는 거 아니면 게으르게 사는 거. 하지만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 즐겁고 충실하게 사는 것.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게 열심이야. 충실이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게 충실이. 열심히 대신에 충실이. 그리고 나태하게 막 사는 거는 멍하게 사는 거잖아. 그렇게 살지 말고 즐겁게. 즐겁게는 몰입해서 사는 거거든요. 멍하게 살지 말고 몰입해서 사는 거. 즐겁고 충실하게 사는 게 또 다른 선택지예요. 그렇게 살 때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개처럼 즐겁게 소처럼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개질소충. 그렇잖아. 개팔자가 상팔자란 말이 개인한 말이 아니잖아요. 개를 키워보시면 개 키우세요. 예, 키웠죠. 개를 키우면 개는 인간보다 항상 즐거워. 왜냐하면 몰입해서 살거든. 밥 먹을 때, 이런 거 먹을 때, 와, 세상에 이거보다 맛있는 게 있을까? 할 정도로 맛있게 먹잖아. 맞아. 그 세상 제일 행복하게 그렇죠? 먹잖아요. 잘 때 누구보다 편하게 자. 오줌 쌀 때 길 가다 싸잖아요. 먹을 때 온전히 먹고, 잘 때 온전히 자고, 쌀 때 온전히 싸고. 인간은 그러지 못해. 밥 먹을 때 온전히 먹느냐? 밥 먹을 때 고민하게 돼. 이렇게 이상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잘 때 고민 때문에 잠도 못 자. 불면증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개보다 즐거울 수가 없어. 소처럼 충실하게. 소가 여러분 들판에서 풀 뜯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전에 한번 나 TV에서 봤는데 너무 느긋하게 풀을 뜯는 거야. 그게 어떠냐면 열심히 뜯는 느낌이 아니에요. 너무 느긋하고 여유 대신에 게으르지 않고 충실하게. 그렇게 뜯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인간은 열심히 조급하게 하잖아. 소처럼 충실하게 그 순간을 즐겨가면서 느긋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야지 오늘을 살 수가 있어. 우리는 늘 내일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미래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항상 예민하고 항상 공격적이고 불안함이 가득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작년 말부터인가?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오늘 정말 열심히. 그게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충실은 지금을 향하지만은 열심히는 내일을 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열심히 살면 안 돼요. 그럼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거, 현존하는 거. 그게 충실히 사는 거예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한번 하자고 했을 때 네.
크게 걱정은 안 되셨나요? 뭐든지 여러분 잘 하려고 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잘 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 내면에 못함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 어떻게 하면 쉽고 즐겁게 할까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편해져요. 나도 이런 라이브 방송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뭔가 잘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전달을 할까 생각하고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냥 이거 세팅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서 해보자. 해보고 결정하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네, 진짜 오길 너무 잘했고 또 김재환님이 진짜 또 쏴주셨어요. 10만 원. 돈을 주시네. 돈 받은 걸 기부도 좀 하시고. 우선 솔직히 기부를 하고 싶은데 저는 우선 이 돈을 제 직원들 복지를 떠나서 장비가 필요해. 그럼 이걸 사주고 싶고 이게 살다 보니까 이걸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선 내가 직원들 먼저 내 식구 챙겨주고 더 된다면 또 이제 기부도 좀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군생활 때 기부 좀 했었거든요. 기부는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하냐면 서진이한테 해야 돼. 기부는 남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기부를 함으로써 내 안에 풍요로움을 쌓아야 돼. 그 풍요가 쌓이게 되면 기부할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책도 많이 쌓고 아까 말씀드린 좋은 장비를 통해서 남들한테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첫 번째 기부예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스스로 진리를 쌓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기부하는 게 우선이에요. 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기부를 하세요? 좀 나에 대한 기부는 나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재능 기부도 하고 있고 한 6군데 7군데 정기 후원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나눈 것도 하고 있고 이 어떻게 보면 유튜브 찍는 것도 어떤 하나의 기부 행사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나의 어떤 건강을 챙기고 책을 읽는 것 자체도 스스로에 대한 기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 진짜. 원장님 정말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바뀌었으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바뀌지 않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안 바뀌어요. 왜냐면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지만 생각이 바뀌는데 마음이 바뀌는 속도가 한 달에 1도 바뀌어요. 1도.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다짐을 하고 습관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1년 하면 12도가 바뀌어. 근데 우리가 바뀌었다는 건 언제 아냐? 90도가 넘어갈 때 91도가 되면 방향성이 달라지거든요. 그게 한 7, 8년 걸려요. 그래서 7, 8년 동안 여러분이 습관을 쌓고 습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바뀌면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와 이게 제가 놀란 게 제가 지금 5년 동안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네네. 12월 5년 60도 정도 바뀐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내가 정말 중요한 기점에 있다. 여기서 더 쭉만 더 가면은 이제 완벽히 바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방심해버리면 다시 돌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0도와 60도는 그래도 방향성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90도를 넘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 마음이 바뀌는 허들이 한 7, 8년 돼요. 그 7, 8년. 8년을 넘어가는 순간 이미 삶이 바뀌어져 있어.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되게 10년 정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성공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뭐 6개월, 1, 2년 안에 뭐 사업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업적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카지노 한 거예요. 운 좋게 그냥 도박해서 돈을 번 거지 자신이 어떤 뭔가를 이뤄서 뭔가 자신의 삶이 바뀌어서 얻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곧 깔아앉게 되어 있어요. 부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은데 돈에 대해서 모른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두려움과 결핍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돈을 벌 때 돈을 버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렵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잃어버리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렵고 돈을 쓸 때도 돈 쓰는 게 아깝고 두려운 거예요. 돈을 벌고 유지하고 쓰는 게 다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돈을 벌 때 번 돈에 대해 되게 감사해요. 돈을 버는 걸 유지하고 있을 때는 그 돈에 대해서 여유로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돈을 쓸 때는 그 쓴 돈에 대해서 되게 축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쓸 때 내가 세상에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은 세상에 가서 각자 필요한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준 선물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 그게 홍익인간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내가 준 돈이 세상을 통해서 나의 선물이 세상을 이롭게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게 돈에 대한 사랑과 감사예요. 돈을 사랑할 때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 돈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본은 내가 돈을 사랑해야 되고 부를 부정하면 안 돼요. 부자를 부정하고 부자를 시기 질투하면서 난 부자가 돼야지 하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를 시기 질투하지 말고 부자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게끔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하면 돼요. 간극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되고 뭐 저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제 말이 여러분 100% 제가 항상 뭐 사실만 이야기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대중들은 권위자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한 사람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 사실이 아닌 자의 의견일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힘, 그 질문의 힘을 한번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려면 결국 책을 읽고 글을 써보는 게 진짜 좋지 않을까.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는 진짜 원장님께서 그때 책은 생활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제 책을 제 소파에다 놨고요. 침대에다 놨고요. 제 책상에도 놓고요. 제 사무실 잘했어. 책상에도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다양하게 놓고 보고 싶을 때 그때그때 잠깐이라도 본단 말이에요. 맞아. 그게 정말 좋아. 책은 뿌려져 있어야 돼. 책은 뿌려져 있어야지만 내가 손이 닿는 곳에 그냥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책을 내가 아까 말했듯이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읽으려면 근처에 있어야 돼. 아, 그리고 원장님 책은 이번에 출판이 될 예정이에요.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아직 출간은 되지는 않았고 이 책이 아마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오면 또 제가 링크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혹시 원장님 괜찮으시면 한 책 한 10권에서 한 20권 정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사인해서 드릴까요? 하나만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닐까요? 저한테도 하나만 해주시면 그럼요. 돼요. 드릴게요. 피디님도 드리고. 원장님 사람 관계에 집착을 안 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사람 관계 집착? 원장님 집착하시나요? 사람 관계? 별로 집착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서운하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제 연락 안 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같이 골프 치자고 했는데 나 오늘 바빠서 못 간다 하면 더 이상 날 안 부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집착.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면 돼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 느낌이 좋은 거야. 커피 내가 좋아해서 마시잖아요. 커피가 나를 좋아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냥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 그 느낌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그 사람이 꼭 나를 좋아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다 보면 서진 씨를 좋아해서 같이 밥 먹자 하고 술도 마시고 골프도 쳤어. 그 느낌이 난 좋아. 내가 서진 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다음에 내가 밥 먹자 했는데 이 친구가 나를 밥을 안 먹었어. 그럼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집착을 버리면 삶의 어떤 관계가 편해져요. 맞아요. 우리가 꼭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서진 씨를 커피를 생각하면 돼. 커피가 나를 사랑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커피를 좋아하면 내가 좋은 거지 커피가 좋은 게 아니잖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두 번째인데 마음공부 명상법인데 저도 네. 궁금한 게 아까 원장님이 2시간 2분이랬잖아요. 네네. 2분 동안 명상을 한다고 했는데 네네. 2분 동안 명상을 할 때 어떤 걸 명상을 하는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명상은 뭐냐면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게 명상인데 멈추다는 뜻이 스탑이잖아요. STOP. S가 뭐냐면 스탑 싱킹이야. 생각을 멈추고 T, 3 번의 호흡을 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O는 뭐냐면 옵저버미야. 나를 관찰하는 거. 명상에 빠져있는 나를 관찰하는 또 다른 시선을 느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P는 포지티브 싱킹.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명상은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감고 아무 생각을 안 해야 돼. 명상은 뭔가 떠올리는 게 명상이 아니고 뭔가 느끼는 것도 명상이 아니고 뭐 냄새를 맡거나 향을 뭐 기억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인식되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게 되면 인식의 대상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인식의 주체가 딱 드러나. 그게 진정한 나거든요.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그런 인식의 주체를 느끼는 게 명상이에요. 모든 걸 없애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는 거. 명상을 하다 보면 명상하고 있는 내 모습이 딱 보여질 때가 있어. 그게 옵저범이거든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진 게 명상인데 그 시선을 가지게 되면 나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아시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인생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살면서 나를 내 스스로가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저 GOP 있을 때 진짜 도움이 됐던 게 산만 보다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고 내가 내 스스로에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나를 다시 돌이켜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진짜 철학적인 질문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절에 갔을 때도 절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스님이 저한테 황서진 씨는 누구세요? 생각해보고 난 맞아. 누구지? 맞아. 전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냐고요. 내가 누구예요? 물어봐요. 그게 뭔데요? 그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고 산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과연 나는 진짜 뭘까? 막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일을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도 중 하나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나를 돌이켜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라도 명상을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명상을 하다 보면 내가 이 몸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세포가 살아있으려면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야 돼. 내 몸의 주인이라면 심장을 뛰게 해서 피를 순환하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못해. 숨도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숨은 쉬어지고 있는 거지 숨을 우리가 참을 수는 있지만은 숨을 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심장도 내가 뛰게 못하고 숨도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차지은 씨 노래 제목처럼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아까 질문 올린 것 중에 그게 있었는데 여러분 인생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 시간. 네. 시간이라는 게 우리 과거라는 게 있고 현재라는 게 있고 미래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과거가 원인이 되고 현재가 과정이 되며 미래가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향력이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게 인과라는 거잖아요. 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근데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실 과거가 원인이 아니고 과거가 결과임을 아는 것. 미래가 결과가 아니고 미래가 원인임을 아는 것. 시간은 역방향으로 흐르는 거지 순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도 이미 과거가 돼버렸어. 3시 52분 몇 초일 건데 지금도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 과거는 뭐가 만들고 있죠? 현재가 만들고 있어. 현재가 과거를 만들고 있고 지금의 현재는 뭐가 만들고 있을까요? 미래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과거를 만들고 있어. 시간에 대한 역순을 알게 되면 삶을 굉장히 창조자로서 살 수가 있어. 왜냐? 미래가 원인이기 때문에. 소름 돋았어. 이제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살잖아요, 여러분. 막 사는 현재는 결과야. 그거는 막 사는 미래가 지금 만들고 있어. 왜냐? 미래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미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지금 막 살 수가 없어. 아, 그러네. 지금을 즐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지금이 미래의 결과임을 아는 거예요. 미래가 원인을 알면 시간의 역순으로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다른 인생이 펼쳐져요, 여러분. 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가 부자가 될 걸 알면 지금 현재를 즐기면서 그게 온다는 거잖아요. 온다는 걸 결국.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이런 거예요. 지금의 힘든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가 20살 때 그걸 알고 있었는데 20살에 고시생, 재수생인 하영이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미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지금 입장에서 47살에 성공한 의사 인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20살의 고시원 재수생이 필요해. 내가 그때 그 고시원 재수생이 아니라 포스텍 학생이었으면 지금의 삶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힘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그 반드시 필요한 그 과정이 결과임을 알면 그 힘든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겨.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고 싶잖아요. 지금의 힘든 과정이 성공한 미래의 과거임을 알면 지금 이 순간 즐길 수가 있어. 지금이 성공한 미래의 과거임을 아는 알미 생기면 지금의 힘든 과정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 알미 여러분한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앞에 원장님이 지금 이제 47이시잖아요. 원장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오가 이제 3년 남았어요. 네. 3년이면 이게 올 거잖아요. 그때는 어떤 삶이 올 거라 생각하고 계세요? 50대 옛날에는 인생의 목표를 제가 잘 세웠어요. 인터뷰할 때도 원장님 삶의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목표를 세우지 않아. 왜냐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오히려 나를 한계 짓는 것 같더라고. 오히려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이뤘고 전혀 다른 걸 이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목표로서 나를 한정 짓지 않고 나를 그냥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에 그냥 남겨놔. 그리고 그냥 즐겁고 충실하게 살면 돼요. 그러면 이미 삶이 세상이 나에게 오마카세처럼 그런 선물을 주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막 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개처럼 즐겁고 소처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개처럼 즐겁고 소처럼 충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개처럼 즐겁고 소처럼 충실하게 영상을 찍어내서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 오마카세 영상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년 만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라이브를 해보셨잖아요. 오늘 소감이 좀 어떠셨어요, 원장님? 라이브의 단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를 돌이켜서 할 수가 없었지만은 좀 추가적인 설명도 하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처음 했고 두 번째 역시 그냥 쉽고 즐겁게 하자고 하다 보니까 이미 시간이 가버릴 만큼 되게 이 순간을 즐길 수가 있었어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하자. 쉽게 네.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또 제가 라이브를 하기 잘했다 생각드는 게 아까 얘기를 못 하셨던 있잖아요. 그 얘기 못 한 건요. 이 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맞아. 책을 보셔도 되고 맞아. 원장님이 방금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나 하셨어요. 기회가 있다면 방금 발언으로 인해서 언젠가 또 나올 기회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다음에, 원장님과 또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올게요. 네, 이렇게 제 채널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원장님 영상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 영상이 또 누군가의 삶을 바꿨으면 좋겠고 그 삶은 결국 자기가 그냥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나에게 세상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아까 뭐죠? 자수성가가 아니라죠? 세수성가라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세상에 여러분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원장님 그 책 출간되면 제가 다시 한번 또 홍보 드릴 테니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나는 우리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20살을 가장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안녕. 1237회 보셨네요. 많이 보셨네. 야, 1000명 넘게 보구나. 에휴. 야.